자, 도함수의 활용. 이제 다 왔어요. 요겁니다. 마지막 활용. 변화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화율에 관한 문제. 일단 도함수란 미분이란 뭡니까?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맞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 너희 과학 시간에 다 했지? 봐봐. 이 지금 쌤이 그려놓은 그래프가 시간 위치 그래프거든. 맞나? 그럼 얘들아, 이 점이랑 이 점 연결해서 이어버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속력이라 하죠. 알겠나? 이걸 속력이라 해. 그 기울기가 속력인 거야. 그러면은 멀찌감치 떨어진 두 점을 이어서 끄면 그게 바로 뭡니까? 평균 속력이죠. 이해됐어? 멀찌감치 떨어진 두 점을 이으면 평균 속력이고, 그러면 얘들아, 접점에서 꺼면 이게 바로 뭐겠노?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겠어? 순간 속력을 의미하겠지. 또는 순간 속도를 의미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은 미분을 한다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더라? 속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더라. 그 다음에 얘들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뭔지 알아? 가속도입니다. 알겠어? 이거 너무 깊게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물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죠. 얘들아, 속도가 10이다가 무슨 뜻이야? 속도가 10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난 1초 지나면 10m 이동한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야. 알겠어? 그 뭐뭐에 따른 뭐뭐의 변화율을 구한다. 그게 바로 미분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너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 중력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9.8m/s 제곱이잖아. 중력 가속도가 9.8이다를 어떻게 설명할래? 봐봐, 설명 잘 못하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속도가 10이다가 의미가 뭐라고? 속도가 10이다. 1초의 위치가 10만큼 증가한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속도로 가면 1초 후에 10m에 이동해 있어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속도가 10이다 이 뜻인 뭐다? 1초의 속도가 10만큼 증가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너희가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이런 콩알이 있는데 이거 놨어. 맞아, 놨어. 그럼 1초 지나면 그 콩알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가 돼 있다? 10이 돼 있다. 시속 10이 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초속 10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고, 그래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 그리고 미분을 한다는 것은 뭐를 관찰한다는 개념입니까?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관찰한다는 개념이죠. 맞나? 그래서 수학에서 물리에서 주로 위치는 x라고 표현합니다. x라고 표현합니다. 속도는 v라고 표현하고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합니다. 왜 가속도를 a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우리 차에서 이거 바른 걸 뭐라 하노? 악셀 그러잖아. 악셀. accelerate 가속하다. 알겠죠? 가속도를 x. 오케이? 그럼 이거 봐봐. 쌤이 우리 앞에서 미분할 때 표현 중에 우리는 지금 주로 프라임을 쓰지만 dx분의 d라는 표현도 쌤이 설명해 줬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네요. 속도란 위치를 미분한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t분의 d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교 가면 이 표현을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변수를 다루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ft를 미분했으니까 f't라고 하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요거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투에서 배우고 그냥 한 번 더 미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너희는 지금 속도와 속력 개념을 좀 헷갈려 하죠. 준이 구분하고 있나요?
그거 훌륭합니다.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개념이고,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또 이과충들은 이런 거 지적하자. 너희 명언 중에 그걸 알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쌤 이거 구글 검색해볼까? 무조건 나오거든. 인생 속도가 아니라 치면은. 그치, 봐봐. 이 심지어 책 제목이다, 젠장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이런 거는 흑역사입니다. 책 제목이, 알겠어? 책 제목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100%이 사람은 문과다. 알겠죠? 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안 돼. 왜? 속도 자체가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게 맞냐? 뭐라고 말하는 게 맞냐?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어? 갑자기 이분 나와가지고 지금 이분 쌤이랑 친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국어 참고서를 제일 많이 파신 분 이혜황이라. 너 수학의 정석 알지? 국어 참고서 중에 수학의 정석급에 해당하는 거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 진짜 그만 얘기할게. 이건 진짜 재밌는 분이다. 고려대학교 나왔고 어디 나왔는지 알아? 정말 재밌어요. 물리치료학과 나왔습니다. 대박이지. 고려대 물리치료학과를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거 얘기를 한다고. 영상 듣다가 애들 좀 당황할 수 있겠네. 고려대 물리치료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국어 과외를 한 거야. 그 국어 과외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친 거지. 근데 이제 과외가 끝날 때가 되니까 이걸 내가 생각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귀한 정보를 그냥 사장시키기가 아까워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이제 이 사람이 독립출판, 자가출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미친 듯이 팔려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대 제일 많이 팔린 국어 학습서가 되고 지금은 이제 성인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데 이분 엄청 부자예요. 책만 해도 수십억에서 100억 가까이 팔았을 거. 들어봤어? 그 책 들어봤나? 언어의 기술? 국어의 기술 못 들어봤나? 그 책 진짜 유명한데. 그 원탑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원탑입니다. 어, 갑자기 이분이 나왔길래 썰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쌤 유튜브 보면은 이분이 다 댓글 달아놓은 영상도 있고 그렇다. 쌤이랑 좀 친하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분이 왜 댓글 달았냐면, 어쩌다가 쌤이랑 친한데, 어쩌다가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내 유튜브를 찾아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유튜브를 다 강의 올린 걸 거의 지웠는데, 쌤 유튜브 채널에 영상 강의가 몇 개 올라와 있었는지 알아? 10,000개가 넘었거든. 그러니까 존경심 든다 하면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 그래서 속도가 0이 됩니다. 얘들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포함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운동은 얘들아 앞뒤로 운동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기껏해야 위아래로 운동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알겠어? 그러면은 앞으로 운동하거나 위로 운동하면 우리 양의 방향 플러스로 표현하고 알겠어? 뒤로 운동하면은 음의 방향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속도가 0이다 하면은 정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가 속력입니다. 속도의 크기가 속력입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 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뒤로 3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빠르기는 3이고 방향은 뒤다. 알겠죠? 속도가 5다 그러면 빠르기는 5고 방향은 앞이다. 또는 빠르기는 5고 방향은 위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상식적인 운동에서는 특히나 봐봐. 얘들 최고 높이 도달하는 운동 이런 거. 내가 위로 딱 던졌어.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어. 그러면 얘들 시간, 위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 재밌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게 시간이고 이게 위치면, 높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딱 던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이가 점점 올라가겠지. 맞나? 어떤 순간에는 뭐가 되겠고 최고점에 도달하겠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내려오겠지. 맞습니까? 이게 바로 연직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쌤이랑 이거 요즘 많이 했잖아. 그럼 속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얘를 뭐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미분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맞습니까? 미분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기울기가 얘들아 최초의 기울기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양수 맞죠? 양수인데 그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얼마 됐어? 0 됐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양수인데 큰 값이었다가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0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시간,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럼 봐봐. 이 지점이 딱 뭐 하는 지점이겠어, 그럼? 속도가 0 되는 순간이 딱 요 지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전후로 해서 뭐가 바뀌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부호가 바뀌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왜?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여담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지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러면 이거까지 한번 해볼까? 이거 바탕으로 해서 가속도 그래프도 그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나? 그럼 얘를 미분한 그래프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를 미분한 그래프 될 거 아니야. 준이야 어떻게 생겼겠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나 어떤데? 일정하잖아. 그리고 음수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구상이었다면 이거 마이너스 9.8이겠지. 맞나?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언제나 일정하죠. 재밌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서 뭘 던지면 다 이렇게 2차원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뭐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아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3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줬잖아, 맞죠? 그럼 속도부터 구합시다. 속도는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잖아. 그럼 미분합시다. 3t제곱 마이너스 6t. 근데 디테일은 얘들아, 시간으로 미분한 거야, 시간으로. 알겠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그럼 얼마 되겠어? 6t 마이너스 6 되겠죠? 6t-6 되겠고 그럼 3초에서의 속도면은 3초에서의 속도면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3, 9, 27 빼기 6, 3, 18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9 되겠네요. 속도는 9. 가속도는 여기다가 3 넣으면 되잖아. 6, 3, 18 빼기 6이니까 얼마? 12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위치를 줬습니다. 근데 뭐라 했노?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시각 그랬잖아. 재유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때를 알고 싶으면 위치보다 뭐가 더 유용하겠어? 속도가 유용하겠죠. 맞나? 그럼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 뜻이라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속도가 0 되는 때를 얼른 찾아야겠죠. 맞나? 그러면 1, 3, 1, 7 하면 어떻게 됩니까? t-1에다가 3t-7 이렇게 되잖아. 맞나?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1초일 때랑 3분의 7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때는 3분의 7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위로 던진 거 많이 나옵니다. 진화나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 위로 던진 물체는 상식적으로 속도가 뭐 되는 순간에 제일 높겠어? 0 되는 순간에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위로 던지는 건 얘들아 x라 안 쓰고 h라 쓰네. 맞죠? height, 높이. 그럼 어쨌든 높이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럼 얼마? 30-10t 맞나? 그럼 최고 높이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가 0 되는 순간. 알겠죠? 그럼 t는 얼마? 3. 근데 3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 높이 구하라 했죠. 그럼 t에 3 넣어서 높이 구하면 되겠죠. 얼마? 90 빼기 59 45니까 높이는 45m가 되겠네요. 맞죠? 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쉽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입니다. 가보자. 진화나 1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데 어떻게 해석한다? 그쵸? 1초의 속도가 0이다. 이거 미분합시다.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b. 가속도까지 미리 구해놓자. 그럼 6t 마이너스 2a. 맞죠? 다시 1초의 속도가 0이야. 그럼 1 넣읍시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 되겠고, 이건 너무 그냥 직관적이고 자명한 표현이네요. 맞죠? 2초의 가속도가 0이래. 그럼 2초에 얘가 0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12 빼기 2a는 0. 그러면은 a 값과 b 값 다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하. 뭐야? 자, 제육 x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알겠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준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반드시 뭐다? 뭐가 된다? 그쵸? 속도가 0이죠. 그 다음에 진환 속도의 크기를 뭐라 한다? 빠르기를 뭐라 한다? 속력이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유 속도가 양수면 P는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습적인 양의 방향은 오른쪽 아니면 위쪽이겠죠. 이해됐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